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오연호의 대선 열차 지금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가 막 끝났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4명이 이제 네 번째 토론회를 했네요. 오늘은 MBN이 주최해서 TV조선하고 또 연합뉴스 TV가 함께 방송하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아까 1시 반부터 시작했는데요.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켜보신 분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낮 시간에 몇 개 종편 TV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JTBC가 빠졌고요. 또 채널 A도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반쪽짜리 종편 TV 토론이 되었네요. 왜 빠졌는지는 이따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해보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토론이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 토론회를 다 지켜본 분들은 무엇이 반복된 말들이었고 또 무엇이 새로운 말들이었나 아마 이게 추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압도적이고 또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경선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오연호의 대선 열차에서는 오늘의 이 토론회 이모저모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손병관 오마이뉴스 정치팀장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캠프에 문재인 캠프에서는 신경민 의원, 그리고 안희정 캠프에서는 박수현 대변인, 또 이재명 캠프에는 재윤경 대변인을 우리가 전화로 연결해 볼 거고요. 최성 후보도 전화로 연결해서 각자 캠프 안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젯밤처럼 함께 전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네 후보의 TV 토론 평 이걸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전화번호 요 위에 지금 써 있죠. 010 2058 5509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느끼는 평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병관 기자. 네. 오늘 네 번째 토론이는 이제 100분간 토론이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손병관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좀 회를 거듭할수록 네. 이 후보들이 일단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않고 네. 대처하거나 네네.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세련되졌다는 그런 생각을 받고요. 네. 좀 얘기가 좀 반복되는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자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받아치겠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텐데요. 네. 오삼록 씨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봤는데 이재명이 답이네요. 이분은 이재명 편이시고요. 그다음에 렛대 294님은 역시 문재인. 네, 역시 문재인. 더 베스트님은 오늘 토론은 안희정이 문재인에 대한 집중 질문이 아주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을 남겨주셨네요. 네, 짱돌님은 어제도 보고 또 오늘도 함께하셨네요. 네. 오늘 시청하러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이준성님, 네, 이준성님도 오늘 방송 함께 보셨네요. 네, 의견도 이따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잘했나 여러분들 의견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영란님은 소신과 신념이 뚜렷한 안희정 멋있었어요.
이라벤더님은 이재명이 제일 멋있었음. 네. 문과에서 이과로님은 1번으로 쭉 가자. 1번으로 쭉 가자. 네, 네. 자, 이렇게 다채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TV 토론을 보면서도 4명의 후보가 모두 발언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려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네. 안희정 후보는 이제 협치와 연정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만으로는 우리가 이 적폐를 다 청산할 수 없다. 합리적인 중도 보수층으로 외연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역시 공정한 국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실천에 대한 강조, 세상을 교체합시다 이런 좀 확실한 실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정권 교체의 중요성, 그다음에 준비된 후보에 대한 얘기. 예, 그리고 일자리 대통령이 네, 일자리 대통령이. 최성 후보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에 대한 감사. 이따가 또 우리가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 네 후보가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기본 그 베이스를 깔고 이제 토론을 진행해 갔는데. 손병관 기자가 볼 때는 이 4명의 후보 중에 오늘 이 4번째 토론회에서 누가 좀 부각이 되었다, 누가 제일 득을 본 것 같다. 뭐 승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질문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갈수록 이제 정책을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0년 근속의 경우 네. 1년 안식년을 주자. 음. 이 공약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주로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네, 오늘 이제 이걸 좀 치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600만 자영업자와 600만 이상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과 어떤 형평성 문제를 걸었을 때 음. 안 지사가 비교적 매끄럽게 좀 매끄럽다기보다는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네. 참여정부실에 주 5일제 근무를 할 때도 음. 좀 비슷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 잘 실행되고 있지 않느냐. 음. 좀 그런데 이걸 좀 더 좀 뭐라 깊게 얘기를 했다면은 네. 좀 차원 높은 좀 정책 좀 토론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오늘 토론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후보는 안희정 후보와 이 문재인 후보라고 저는 보아지던데, 네. 안희정 후보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대연정 발언이라든가 선의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공세를 받았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이제 공약에 대한 것이 이 토론에서 조금 언급이 됐단 말이죠. 네. 안희정 후보도 공약을 가지고 있구나. 그동안 공약이 별로 없었는데, 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안희정 후보의 금방 얘기한 그 10년 근무하면 1년 안식제 제도, 네. 그다음에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으로 하는 문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안희정 후보의 공약인지 잘 몰랐는데 어제 공약집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뭔가 국민들 앞에 이 후보도 좀 공약을 발표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동안 이제 근데 안 지사가 많이 네. 공격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네. 공약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 가지고 네. 질문을 못 하니까 이제 대연정이라든가 선의 발언이나 이런 것 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정치자금 얘기 또 나왔었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걸 내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할 기회도 본인이 얻게 되고 네. 또 상대방 같은 경우 이거를 좀 굉장히 거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경이 앞으로 자주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문재인 후보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얻었다고 생각했냐면 이 논란을 하면서 보니까 그 안희정 후보의 10년 일하고 1년 쉬는 안식년 제도, 그다음 국공립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문제 제기가 어떤 그 현실에 뒷받침된,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공부가 돼 있는 듯한.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뭔가 공약을 준비할 때 이 후보는 좀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의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안희정 후보도 이런 좋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거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공약을 준비할 때 좀 더 이모저모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심성, 준비성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선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안희정 캠프의 이제 박영선 멘토단장이 네, 지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네, 이제 안희정 지지 캠페인을 하는데 네, 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안희정 지사가 20% 중반을 넘어서면은 네. 그다음부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올 것이다. 네,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아가지고 갈 음.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음.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맏형 큰형 리더십으로만 갈 수 없을 겁니다. 네, 당연히 좀 안희정 지사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할 것이고요. 네. 좀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쪽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올 것이다. 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대목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그 안희정 후보가 이제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여론조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표정이 상당히 좀 밝아 보인 듯 했고요. 그다음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역시 그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공격을 했어요. 네. 이 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말이죠. 그 동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좀 거세게 몰아치는 형국이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안희정도 있구나. 상당히 좀 거세게 몰아치는. 그러면서 좀 존재감을 보이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합류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가세 속에서 네. 전략의 좀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네, 아무래도 좀 비주류 쪽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제 했는데 네, 안 지사에 대해서 너무 새님 같다. 왜 이렇게 얌전하냐. 좀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너무 점잖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어제 만난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지사 변하고 있다. 봐라. 내일도 봐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지난번 3차 토론도 그렇고 4차 토론도 그렇고 김종인 탈당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를 계속 거론돼 하고 답변을 하고 나서도 네, 뭐 혁신이 무슨 문제라는데 도대체 어떤 혁신이 잘못 문제였다는 네. 것이냐 이제 꼬치꼬치 물어봤다는 거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답변하기가 좀 좀 곤란한 쪽으로 그렇죠. 몰아갔는데 네. 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 짧은 한 30초 1분 안에 그때 당시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함께한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정치의 흐름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답을 했는데 네. 자, 이따가 이거는 이제 캠프 관계자들이 직접 한번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물론 차별성은 있었어요. 우리 독자 양현석 씨의 지적처럼 아니군요. 우리 참 구구님 지적처럼 사드 문제에서 분명한 이재명 후보가 돋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사드 문제에서 확실하게 이걸 했고 그다음에 재벌 개혁의 의지도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내는 차별성은 보냈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측면에서 본다면 1차, 2차 토론에 비해서 상당히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표정을 일부러 지어 보이는 그 얘기는 이제 너무 토론을 하는데 너무 막 몰아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기조에는 변함없이 하되 네. 스타일 같은 것들은 조금 좀 부드럽게 해보는 게 어쩌냐 그런 조언 같은 것들이 캠페인 앱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거는 1차 토론 그러니까 2차 오마이 TV 토론 직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3차에도 감지가 됐고 네. 이번에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이재명만의 새로운 아젠다 같은 것들은 안 나온 토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러니까 1, 예. 2, 3차 토론에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더 새로운 것은 안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안희정 후보는 본인의 공약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현성님 오늘 토론의 백미는 마음에 없는 칭찬하기였다. 맨 마지막에 서로 칭찬하기 이게 주어져 있는데 마음에 없는? 네.
펠로라님, 아니 토론을 왜 대낮에 합니까? 직장인들 다 일하는데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각 캠프의 관계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문재인 캠프로 한번 가볼까요? 네, 문재인 캠프의 신경민 TV 토론 본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MBN 스튜디오에서 막 토론을 지금 마친 상태일 텐데요.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마이TV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네, 어떻게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따로 시청하셨습니까? 네, 지금 뭐 쭉 같이 있다가 끝나고 각 후보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문재인 후보 표정이 어땠습니까? 토론 마치고. 오늘 편안한데요. 오늘 이제 이게 벌써 여러 번 네 번째. 되다 보니까요. 네. 뭐 이제 다들 좀 포맷에 익숙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들도 되게 예상이 되는 질문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문 후보뿐만 아니고 각 후보들이 좀 약간 편안해지고 좀 적응이 된 느낌을 네. 줍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네. 토론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문재인 후보의 토론 포인트 중점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역시 그 정책적 우위, 네. 그리고 국정에 대한 그 인지도와 네. 그 국정에 대한 능숙함 뭐 네. 이런 것을 포인트를 줬고요. 네. 각 후보들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런 걸 강조를 해서요. 네. 후보들의 정책을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아하. 그래서 안지사에 대해서는 국민 안식년제 네. 그 약점, 네. 그리고 국공립대 등록금을 네. 전면 면제하겠다는 정책의 한계 네. 뭐 이런 걸 물어봤고, 네. 그 이 시장에 대해서도 법인세에 대한 그 생각, 재벌 네. 해체 주장에 대한 진위 뭐 이런 걸 네. 물어봤고요. 네. 최상 후보는 이제 좀 정책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네. 본인의 그 문 후보 본인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네. 생각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정책에 좀 집중을 하겠다. 네. 후보의 검증이나 후보의 인신공격적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략이 이제 그대로 관철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하여튼 문 후보의 전략은 네. 정책을 가지고 논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다른 후보들은 뭐 약간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오늘 실제 나온 얘기도 네. 정치적 문제, 뭐 신념의 문제, 뭐 이런 것에 네. 많이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자체 평가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안희정 후보에 대한 1년 안식년제 그리고 네, 국공립대 무상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그 반론 문제 네. 제기가 상당히 탄탄했다. 이런 네. 평가가 나왔는데 그 대목에서 제일 만족스럽습니까? 네, 오늘 문 후보의 전략은 네. 주요하기도 했고 정책에 대해서 네. 해박하다. 네. 그리고 상대 후보 정책에 대해서도 파악이 돼 있고 약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정책도 함께 파악되고 네. 있다. 그렇죠. 이제 그 점이 이제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네, 그런 강화하는 개념으로도 맞고요. 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맏형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안희정 후보가 다시 그 리더십 문제를 네. 얘기했습니다. 이 네, 대목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충분히 그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시간이 없어 보였고요. 네네. 국민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내부 정치적인 싸움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 저게 뭔 말인가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목은? 지금 여러분이 사실 야당을 떠나서 당을 네. 만들거나 네. 또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 당시 음. 상황과 그 탈당을 결행한 분들의 네. 사정이 있었고요. 네. 이것을 그냥 하나로 뭉텅그려가지고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네.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아하.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설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것을 납득시키는 건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뭉뚱그려서 리더십 부실, 리더십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네. 좀 이 짧은 토론에서는 좀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아하. 자, 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오늘도 문재인 후보를 기득권 대연정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비판의 태도나 이런 게 전 토론보다는 약간 그 무뎌지고 공손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메뉴를 가지고 나올 것은 뭐 예상을 했고요. 네, 네. 지난번에는 사실 여기에다가 네.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다라는 걸 덧칠을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 토론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게 당에서 선관위가 경고를 했거든요. 토론의 그 형식과 토론의 횟수 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네. 합의를 해서 서명을 해놓고 네. 뒤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신사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네. 본인이 한 약속을 본인이 두들겨 패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에서 선관위원회가 경고를 하는 것을 각 캠프에 보냈습니다. 어저께 보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또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자꾸 말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을 바꾼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개 탄핵 국면, 뭐 사드, 네, 논쟁, 탈당 문제, 재벌 네. 문제에서 4개의 메뉴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일단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대충은 뭐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시장이 네. 재벌 해체를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몇 개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재벌 해체를 광화문 집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면 맞지만 네. 재벌 해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가 질문을 했죠. 네. 네, 하여튼 재벌 해체라는 단어를 쓴 건 맞는데 네. 진위가 이거였다고 설명을 하면은 그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이제 토론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일단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요. 네. 정책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지방 토론이 3개가 남았고 서울 토론도 역시 3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어려운 게임들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 좀 앞으로 보완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뭘 좀 보완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TV 토론 본부장으로서? 뭐 정책을 더 뭐 보완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네. 약점으로 이 시장하고 안 지사가 네. 각각 문제 제기를 하는 몇 개의 그 네, 네. 정치적 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바쁜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신경민 의원하고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거랑 상당히 일치하네요. 네. 그 강점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은 박수현 의원, 전 의원이죠. 네, 박수현. 이제는 안희정 캠프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박수현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네, 오마이 TV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그 TV 토론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안희정 후보 오늘 좀 여유가 좀 더 있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하여튼 그 처음에 초반 네. 도입부에서는 네. 좀 약간 좀 어색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두 번째 그 토론부터는 아주 그 페이스를 잘 찾아서 안정감 있게 네. 잘 뭐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탄핵 이후에 네.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네. 통합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그런 토론회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내부에서 이제 대연정 얘기를 계속 가져갈까 중심으로 아니면은 그거를 내리고 다른 메뉴를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정책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연정 얘기는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줄기를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정책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갈 텐데요. 모든 네. 후보님들 마찬가지시겠죠? 네. 그런데 그런 개혁 정책들을 네.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실현하려면 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대연정이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네. 바로 다음 출범하는 정부가 맞아야 되는 대한민국 의회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그것은 개혁 입법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고요. 네. 각 후보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약이나 이런 개혁 과제들 이런 네. 것들도 역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연정이라고 하는 수단이 없다면 사당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법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음. 이것을 해결하겠냐. 네. 뜻은 다 좋은데 그 구체 실천 방법이 뭐냐를 우리는 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선거 전략적으로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반드시 필요한 현재적 실천 수단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우리 그 후보들에게 이해시키고 네. 함께 합의하는 과정을 안희정 후보가 주도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주도권 토론 때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그 리더십 문제, 네. 당에서 많이 떠난 분들을 언급하면서 리더십 문제를 오늘 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집요하게 이렇게 했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이제 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주요한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분열의 위기 이것을 네. 통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통합적 리더십이 꼭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분열적 리더십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표가 왜 분열적 리더십만 있겠습니까? 네. 좀 부족한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네.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네.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혁신의 내용이 뭐냐라고 그 설명을 하시면서 네. 뭐 온라인 10만 당원의 뭐 입당이나 네. 이런 본질 외적인 것들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말 당선이 가장 유력한 유력 후보로서 네. 그런 국민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고 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 답변에 대해서는 네. 제가 문재인 후보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공격 포인트를 만든 게 이제 대연정 이미지랑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대연정은 대배신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썼고 여전히 대연정에 대해서 이제 석연치 않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네. 그래서 그거를 해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또 할애하던데. 네. 해명이 어느 정도 잘 됐다고 보시나요? 예,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좀 네.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에서 이 법을 하나를 통과하려면 첫째, 네. 그 각 정당이 합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합의가 돼야 되지 않으면 선진화법에 의해서 180석 이상의 다수파 확보가 필요한 것인데 네, 네. 그게 안 되면 전혀 법을 한 건도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제발 싸우는 정치 좀 하지 마라 라고 네.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안 싸우고 개혁 입법을 통과하려면 180석 이상의 절대 다수가 필요한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님들께서 좀 네.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네. 이게 야권 연대를 통해서 150석만 확보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맞닥뜨려야 될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에 대해서 네. 서로 이해가 깊어야 된다. 대연정이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네. 그럼 대연정이 아니면 그 대한민국 국회의 구조를 어떻게 풀어서 개혁 입법을 만들 것인가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네. 이제 그 안희정 후보의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본인의 공약에 대한 언급들이 토론에서 나왔다는 점일 텐데요. 그 10년 근무 후 1년 안식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네. 그 안희정 후보는 네. 그 큰 담론과 원칙, 다시 네. 말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세밀한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안희정 후보의 말이 좀 어렵다, 철학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반짝이는 공약 한두 개를 가지고 그 역량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뭐 지금 과거의 정권의 그 공약을 보면 지켜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네. 담뱃빛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 네. 기본 철학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안희정 후보는 지금까지 강조해 왔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께 네. 어떤 선명하게 이미지를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좀 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한 구체적인 공약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스탠스를 좀 전환하는 상당 부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듣기로는 말이죠. 만약에 네. 책을 쓸 때 1장부터 10장까지 쓴다면 네. 이 1장 정도만 일단 선보였다. 네. 이 10년 근무 후 1년 쉬는 이 공약이 말이죠. 그 예, 문재인 후보의 비판도 상당히 적절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공약을 예. 이제 좀 국민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잘 꼼꼼하게 빈틈을 네. 좀 정리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약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토론을 했고 연구를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오늘 그 문재인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네. 안희정 후보가 네. 지난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를 처음에 도입할 때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었고 우리는 그걸 극복해 왔다라고 네네네.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아직 국민들께서 또 다른 후보들께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당시와 같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는 이런 논란을 겪고도 어떤 합의에 이르러서 새로운 어떤 제도나 상황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거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앞으로를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적해 주신 어떤 그 단점들 예상되는 단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토론하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그 최성 후보가 네. 범죄 경력 뭐 이런 얘기할 때 네. 가족과 동지 이런 얘기할 때 왜 가족과 동지를 계속 얘기합니까? 이렇게 받아쳤는데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대목은? 이 부분은요. 네. 지난 2010년과 2014년의 충남도지사 선거 때도 네. 그 TV 토론에서 집요하게 그 공격을 당했고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안희정 후보의 말대로 그 부분은 사법 처리를 다 받은 문제고요. 또 사과 드릴 거면 사과를 드린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마치 처음 새로 드러난 사실인 양 유중한 TV 토론에 와서 그 문제를 자꾸 꺼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만하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다면 네. 응답 성실하게 잘 설명드리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도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서 앞으로 TV 토론에서 좀 보완했으면 싶다.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좀 생각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분간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서로 자유로운 토론이 되도록 좀 제도를 네. 좀 바꾸는 문제는 아하. 그 당 선관위와 방송국 사이에 네네. 후보자 사이에 좀 지혜를 모아서 네. 그래야 좀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조금씩 서로 지혜를 모아서 고쳐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현 전 의원 지금 안희정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캠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재윤. 선관위 뭐 경고받았던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따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재윤경 의원님. 네, 이 끊겼습니까? 다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경 의원은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쪽 토론회 스튜디오에 가셨습니까, 함께? 예, 갔습니다. 아,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운동화를 신으셨습니까? 네네, 그러셨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은 잘 아실 텐데 왜 운동화를 계속 신으신 거예요? 운동화를 신으신 거는 일단 뭐 그만큼 젊고 아, 활동적인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네. 실천하는 후보. 아까 또 계속 어쨌든 실천을 또 주장하죠. 서민 이미지로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네. 다가가겠다는 그런 그 의미로 신게 되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전 토론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 같은데 재영 경우는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은 훨씬 좀 날카로워졌다고 내용은 날카로울 때 생각하고요. 표정은 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톤이나 이런 게 많이 네. 여유 있어지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유를 찾았다. 네. 네. 자, 오늘의 그 주요 포인트 이재명 성남시장님 후보님이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얻은 포인트, 득점 포인트 네네. 뭐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명성과 일관성이라는 것이 결국 오히려 네, 그 리더에 대한 안정감, 네,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면 네, 단지 뭐 많은 세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네, 안정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네. 일관성과 그리고 국민 앞에 늘 솔직한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다라는 네. 의미를 조금 확실히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정책에 대한 OX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볼 때 이재명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거를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자, 이런 그 이재명의 선명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뭐 단지 사드 배치뿐만이 아니고요. 네. 일관되게 지금까지 해온 메시지들이 있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말에 있어서 선명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바꾸지 않은,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의 그 어떤 입장이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좀 모호한 것이 아니냐, 혹은 아니면 좀 입장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처음에 일제히 많은 그 정치인들이 그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 특히 야권에서 많이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여러 그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대선이라는 그 선거 국면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네. 좀 말이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뭐 여론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네.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많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일시적으로 사드 배치가 안보의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생각했다가도 네.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만약에 국민들 여론과 약간 상이하게 이게 틀렸다면 네. 그게 반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오히려 안보 위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해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정치 네.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생각이 달라도 그런 정치를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후보님께서 되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토론을 진행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강조한 게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강조한 거는 그 정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근데 문재인 후보에게 일관성이 안 보인다. 네네. 그러면서 연결해서 지적한 게 주변에 세력은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이 안 보인다. 네네. 뭘 하려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뭐 그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 과정에서 네. 그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문 후보님께서 이게 종북 프레임하고 다를 바 없다. 네. 그러니 네. 그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네. 이게 종북 프레임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프레임 더 씌우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특히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개혁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개혁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몇 가지 지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종북몰이를 비교하셨던 점이 좀 다소 아쉬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리더십의 문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 후보님 주변에 오시지만 그게 통합적 관점에서의 그 이렇게 이 세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같이 함께했던 개혁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경쟁하는 가운데서 서로 사실 다소 그 개혁적 과제가 아닌 다른 감정적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개혁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리더십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이렇게 날카롭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그 촛불 전국에서 탄핵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지적을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정치가 흐르는 것이다. 촛불 민심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촛불을 따라야 되는 때도 있지만 정치가 촛불들이 힘들 때는 정치가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권의 그 촛불 그 집회 당시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그 끌어오르던 그 당시의 정치에 대해서 민심과 다르게 행보하는 것에 굉장히 그 실망하고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이게 몇 가지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너무 당연하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그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비판의 지점이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당시 그 이게 정치의 당연한 흐름이 아니고 정치가 그 부분을 충분히 쫓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국민들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피곤한 그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게 더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생방송 중일 때 말이죠. 토론회가 생방송 중일 때 네이버 댓글 이거 쭉 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재인 안희정 후보에 뒤지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이 인터넷 공간에서 상당히 그 열성적인 지지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낮게 나오는 이 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이제 선호도 조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직 우리 후보님과 그다음에 우리 캠프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좀 더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좀 이재명 시장님이 갖고 있는 안정감, 일관성, 일관되기 때문에 안정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정치 그리고 그런 메시지의 실제 실행 능력 이런 걸 보여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점을 저희가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점을 확인했던 많은 지지자들의 이 지지의 그 열의 이것이 높게 반영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인경 의원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의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각 캠프의 관계자들이 진짜 꼼꼼하게 잘 지켜보고 이제 앞으로 개선점들 같은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군요. 근데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우리 기자가 함께 시청을 했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우리 소중한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재명 캠프 얘기가 나온 김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연결해 보실래요? 제가 할까요? 진행을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은 지금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편 TV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 1시 반부터 100분간 했는데요. 오마이TV는 이 4차 토론회에서 여보세요? 누가 잘했나 함께 하고 금방 있습니다. 연결할게. 자, 하십시오. 지금 손병환 기자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중환 기자. 네, 여보세요. 예, 여기 오마이TV 오연호의 대선 열차 출연한 정치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토론을 지켜봤죠? 네, 그 토론회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요. 끝나고 나서 한 15분 정도 더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분위기 좀 봤습니다. 예. 저기 방에 한 몇 분 정도 계셨죠? 이게 뭐 각자 일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 10명 정도 모여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그러니까 30분 정도가 그 토론회를 같이 지켜봤습니다. 한 방에서 30분 정도 같이 있었다고요? 이게 어디 방에서 본 건 아니고요. 캠프 뭐라고 해야 될까? 로비라고 해야 되나?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뭐 지지자분도 계시고 캠프 관계자도 계시고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좀 이 토론 시작하기 전에 좀 어떤 기대가 있었고 좀 끝나고 나가지고는 좀 어떤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는지 좀 그런 현장 분위기 같은 거를 좀 전해줄 수 있나요? 네, 그 제가 처음 도착했던 시각이 오후 1시 10분, 그러니까 토론회 시작하기 약 20분 전이었고요. 335 이제 캠프 관계자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캠프의 뭐 좀 핵심적인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규희 대변인, 김용 부대변인도 자리했습니다. 그 사전에 이제 뭐 지지자분도 있어서 뭐 좀 어떻게 그동안 토론회를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이 제일 잘하더라, 제일 속 시원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 한편에서는 좀 그런 여유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이제 시작한 직후에는 다들 이렇게 수첩을 꺼내서 적거나 휴대폰으로 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휴대폰으로 내용을 기록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이재명 시장의 외모에 대한 평가, 오늘 머리가 되게 단정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 이제 처음 토론을 시작할 때 이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혹시 제대로 나왔는지 틀렸는지 매우 집중하는 일부 캠프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속기라고 하죠. 일일이 토론을 이렇게 기록하는 관계자도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대답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또 재밌었던 부분이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TV 보면은 토론회가 나오고 있었고 밑에 이렇게 속보 뉴스들이 자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자막에 이제 뭐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갤럽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흘렀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까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기재된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일부 또 캠프 사람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예. 네.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 시작 전에는 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흔히들 그 순간 시청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목도가 높았던 시간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좀 토론회 쭉 보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사람들의 리액션이라든 반응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고 좀 그랬던 이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였을까요? 네, 제가 4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할까요? 집중도 순대로 좀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냥 좀 직접 좀 눈길 끌 만한 거 한 2개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때 집중도가 최고조였고요. 특히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할 때 그때 좀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 그 촛불 정국 과정에서 그 문재인 후보의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답이 정치가 그런 거고 상황이 그런 거다.
예. 답을 하자 현장에서 좀 다소 허탈한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정치인은 국민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거다. 네. 힘들 때 국민들 따라가는 거 아니다. 하니까 일부 지지자들 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안희정 후보 상대로 대연정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뭐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일부 관계자들에서는 아우 시원하다 잘했다. 그리고 특히 이 연정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캠프나 지지자분들이 좀 답답한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예. 정도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드 부분에서 OX 했을 때 이재명 후보만 O를 들렸잖아요. 네. 다른 후보들이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렁이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혼자만 O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재명 시장이 명확한 거 아니냐라는 관계자나 지지자들의 평가가 있었고요. 예. 최성 예. 후보가 주도권 질문을 하기 전에 1분 찬스를 썼잖아요. 네. 그 1분 찬스를 통해서 뭐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본인의 그 공격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하자 이것도 공격하겠다는 거구만 하면서 좀 긴장되는 분위기였고요. 최성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 전과 문제로 이렇게 공격했을 때는 좀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정적이 좀 이어졌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오바마도 마약 사범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정적이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좀 웃음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정리할 거. 네네. 오늘 이재명 캠프 같이 보시면서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기자, 오마이뉴스에 아주 소중한 기자들이 많은데 이 기자는 이름도 소중한입니다. 자, 이렇게 오마이TV는 이제 앞으로 토론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생한 뒷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한 명의 오마이뉴스 기자는 각 캠프에 가서 오늘은 이재명 캠프에 갔는데 다음에는 누구의 캠프에 갑니까? 다음은 문재인 캠프. 문재인 캠프. 그다음에 안희정 캠프. 안희정 캠프 같이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한번 지금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캠프 관계자랑 함께 TV 토론을 시청하면서 그 분위기도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최성 후보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평가를 스스로 하는지 이제 여기는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최성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직접 모시지는 못했고 일단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토론인데 오늘은 어떻게 네. 이제 좀 덜 긴장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계속 크게 긴장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냥 평소 실력대로 담담하게.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네, 여러 촛불 민심과 네, 당원들의 좀 마음을 대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이제 신경을 썼고 다만 좀 이제 신경 썼던 건 3차에 걸쳤기 때문에 네, 뭐를 좀 새롭게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보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새롭게 보이려고 했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비전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어떤 해법으로 가야 되느냐에서 첫 번째로는 네,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경제 위기 문제가 네,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교적 해법으로 가야지 네, 너무 국내 정치적인 찬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 개헌 논의도 다 대권 무슨 후보들이 지금 뭐 이합집산하면서 네, 기득권적인 이런 야합적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진정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자치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판례를 통해서 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판례를 이게 준비한 유일한 후보더군요. 네네네. 괜찮았습니까? 네, 준비된 후보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그 네 후보들이 이 전에 오마이 TV 할 때 보니까 토론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막 공부하던데 오늘도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뭐 분장실에서 네. 뭐 오라는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마지막 했고 항상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네. 모든 토론들도 그렇고 또 뭐 제가 국회 청문회 해도 네.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네. 어떻든 용어의 선택이나 또 네. 어떻든 정책 대한 제시가 네. 국민들과 대화하는 것이지 네. 거기 있는 뭐 서너분하고 그냥 우리끼리 뭐 동지끼리 가족끼리 네. 이렇게 논의하게 되면 네. 지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네. 그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토론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안희정 후보님이나 이재명 후보님이 네. 너무도 당연히 검증하고 또 국민들 앞에 이미 토론을 통해서 약속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자신들의 범죄 경력이나 뭐 또 최종 법원 판결문을 공표하기로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이미 오마이뉴스에 오픈이 됐고 네. 또 공중파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끼리 좀 다뤄보자라고 아주 사실은 무슨 칼 등으로 툭 치면서 예방주사를 네. 놨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막 저렇게 동지끼리 그러느냐 그렇군요. 확인해봐라. 이것은 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본선에 나가가지고 그 무지막지한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또는 지금 뭐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이런 분들로부터 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지 네, 더 네. 담대하게 네. 더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우리 가족끼리, 우리 동지끼리 왜 그렇게까지 따지냐라고 했을 때 네. 받아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자, 그때는 더 멋있는 이야기를 했죠. 네, 네, 네. 그때는 네. 국민이 우리의 동지고 네. 촛불 민심이 동지이기 때문에 아하. 끼리끼리의 동지보다는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것이 네. 동지애고 네. 그 관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허위 사실이 아닌 명백한 팩트에 의해서 하고 있죠. 네, 네. 그 대목에서 저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준비된 발언이었습니까? 아니 그냥 상황이 괜히 너무 최종적인 우리의 동지는 국민이다. 이거 준비된 발언이었냐는 거죠. 아니요 거기서 나오다가 제가 그냥 애드립으로 하다 보니까 멋있었습니까? 네, 제가 아까 멋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계속 안 후보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네, 그렇군요. 동지 하셔서 자, 네. 우리 함께 얘기하고 있는 순간 속보가 하나 떴군요.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를 한국으로 송환할 것이라는 연합뉴스 발이 떴군요. 늦었지만 뭐 네. 바람직한 조처네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말이죠. 네. 오늘 또 그 네이버 보니까 실시간 검색 1위에 뜨더군요. 네, 오늘 1위는 또 재밌는 게 제 네. 이름이 1위면서 또 3위는 최성 고양시장에서 왜 그런 또 고양시장 최성까지 같이 검색어 3위는 왜 그런가요, 대표님? 무슨 우리 제가 지금 그것까지 고양시장이 논할 아니고 다른- 시간은 아니고요, 지금. 자, 근데 오늘 네. 그 최성 후보는 이제 우리가 전화로 직접 연결했어요. 다른 후보는 그 캠프 관계자들 연결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최성 후보 개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생생한 현장의 토론 분위기를 우리가 보기 위한 거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최성 후보 빼고 나머지 세 후보 중에 누가 제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까? 끝나고 나서? 역시 문재인 후보께서 네, 뭐 대세론이시다 보니까 네, 당신이 크게 실수하지 않고 뭐 치명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면 네, 번번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이번에도 뭐 네. 무난히 선방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어땠습니까? 두 분은 아무래도 제가 던진 네, 뭐 그닥 이렇게 강도 높진 않지만 네, 검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느낌은 있었고요. 다만 네. 뭐 어차피 네. 본선에 가서 다룰 내용이고 또 제가 추가 시간을 통해서 이게 네. 가족과 동지 입장에서 하는 거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대범하게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저도 또 마음이 또 편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4차 토론회까지 했는데 네.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최성 이름이 이제 안 등장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좀 검색어에는 이해할 수 1위가 나오는데 자 우리 화면에 이해할 수 없는데 일단 제가 검색어 여기 1위 나온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최성 후보가
상당히 오늘도 검색어를 강조하셨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당초 네, 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뭐 당장의 지지율에 연연해서 나오려고 했으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중요한 건 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촛불 민심과 시대 정신을 말하고 네. 거기에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면 네, 거기서 돌풍이 일고 기적이 인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비록 네. 인지도 지지도는 정말 아주 낮지만 네, 이제 오늘 또 토론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MBN이나 관계자를 들으니까 뭐 총 시청률이 10% 가까이 나올 거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본 분들이 네, 최성이 정말 네, 청렴하고 네, 또 자격이 있구나 하면 네. 거기서의 뭐 폭발적인 이런 부분은 나오고 만약에 토론은 제일 잘했지만 네. 최성이 인지도나 지지도에서는 아니다 하면 그거 네. 제가 감내해야죠. 아하. 근데 지금 독자 댓글에 말이죠. 말씀하시는 순간 독자 댓글에 네. 안희정과 이재명을 비판하는 강도로 네. 문재인도 비판해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한 비판 강도는 좀 낮는 것 같다 이러는 지적이 네, 있는데. 계속 그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도 오 대표님께 말씀 올렸던 것처럼 네, 지금 제가 무슨 한가롭게 나와가지고 네. 333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는 네. 대통령의 자격이 네. 누가 있느냐. 아하. 그랬을 때 제가 아직은 표현 안 했지만 네, 심대히 대통령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 이름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거기에 제가 비교 우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했던 문재인 후보의 측근 관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호남 홀대론 친문 패권주의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인재 영입 문제는 네, 충분히 제기하는 수준이지만 다른 두 분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네. 아직은 저는 낮다 그렇게 보고요.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반문하고 싶은 게 네, 아니 이재명 후보나 안희정 후보는 지금 2등 3등인데 그렇게 문 후보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자기들은 제기를 못하면서 네, 왜 내가 4등 후보가 2, 3등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네, 본인들이 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된 역량이라든가 문제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제한테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 토론 전략은 뭔가요? 네, 이제 충분히 네, 청렴성 문제나 또 저의 존재감, 네. 제가 걸어왔던 경력, 네. 또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했다고 보고요. 네, 이제 남아있는 5차 토론부터는 네, 훨씬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네, 사드 해법, 경제위기 해법, 네, 그리고 제가 또 고향 시정을 하면서 얻어왔던 성과들을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이 네, 어떻게 대개조돼야 되고 어떻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건가 하는 네, 네, 그런 네. 논의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왜 오늘 그 중계 방송 원래 JTBC랑 채널 A도 하기로 했는데 왜 빠진 겁니까? 뭐 그 언론사 간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네. 이 회사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점심 드셨습니까? 지금 옆에서 좀 뭐 과일 준 거 아까 뭐 초밥 너댓 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제 가서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긴장해서 점심을 못 드셨다고 그러길래 네, 오늘은 아직 드셨는가 긴장해서 해서. 그럼 준비하느니라고. 네.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려고. 네. 아이고 아무튼 항상 우리 오마이 TV와 우리 오 대표님 또 이렇게 네. 뭐 여러 가지 못다한 이야기들이 가슴에 많이 남았는데 네, 그래도 네.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야기할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면 네. 꼭 네. 김영란법 범위 내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성 후보가 근데 말이죠. 최성 후보가 그 매번 실검 1위에 잠깐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저 사람 우리가 잘 모르던 사람인데 누군가 그렇죠. 그만큼 이런 모르기 거겠죠. 때문이죠. 예, 네. 토론회 때만 뭐 지금 뭐 매력이 있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죠 아직은.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하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추정 나오고. 그게 근데 또- 뭐 예. 또 의외로 누군지 몰랐는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 큰 판이 벌어졌을 때 자기 이름을 이제 하고 도전도 하고 이럴 텐데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함께 전화로 이렇게 참여해도 좋을 듯합니다. 아까 우리가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죠. 010-2058-5509. 네, 이 번호로 하시면 제가 바로 받습니다. 자, 전화 어젯밤에 우리가 보니까 전화를 걸으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치 평론가들이 많더군요. 네,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우리 손병관 기자가 이제 언급하지 못했던 것 중에 혹시 오늘 포인트 중에 추가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실까요? 오늘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좀 논쟁을 하면서 네, 이 처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거국내각 이선 후퇴 명예론 퇴진 이러면서 촛불 전국에서 네. 계속 말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두 분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차이가 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이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정치의 도리고 정치가 흐르는 것이라고 얘기한 게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재반박한 것이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하는 것이 정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좀 그런 부분에서 문 후보는 좀 약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리더십, 네, 이 이재명 후보는 좀 음. 앞서가는 리더십, 좀 네. 그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아하. 근데 오늘 좀 아쉬웠던 게 말이죠. 주제 토론에서 주제 토론 1과 주제 토론 2가 상당히 겹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내후 외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게 서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후보들도 답을 할 때 좀 겹치지 않았을까? 동어 반복이 좀 겹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조금 이렇게 미리 정해진 어떤 공통 주제 이런 거 없이 좀 더 예를 든다면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를 한 25분 정도 한다든가 한 후보자가 뭐 이렇게 좀 파격적인 토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민주당 토론에 더 이상 이제 관심 못 끕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파격적인 게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받아볼 거고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평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건, 네, 네. 예, 이런 말기 좀 그렇고요. 네, 네. 자, 지금 저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이십니까? 60대입니다. 아, 60대이시군요. 네. 자, 오늘 토론회 지켜보셨을 텐데 예, 누구랑 어디에서 함께 봤습니까? 뭐 저 혼자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오마이 TV는 중계를 안 했고 예, 예. 네, 포털 사이트에서는 중계했습니다. 예. 자, 오늘의 누가 잘했나 코너인데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 자, 어느 예. 후보가 제일 득점 포인트를 많이 올렸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문 후보께서 안정적으로 네.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떤 점 때문입니까? 여유를 갖고 하신 것 같고요. 네. 조금 다른 분들이 조금 감정이 들어간 질문을 하는데도 네. 좀 여유를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예. 특히 어떤 대목을 답변할 때 그랬습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네. 집중적으로 물었던 그 세제 문제라든가 네, 법인세 또는 문제. 말 네. 바꾸기 문제 이런 네. 부분들을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조금 음. 감정이 들어간 그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아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실 건가요? 뭐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점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 문재인입니까? 그분이 걸어온 길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대선에 실패한 이후에 네. 또 그분이 가만히 보면 진정성이 있고 네. 뭔가 국민들 편에서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이 또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네.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요즘 토론을 보면서 자,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 상당히 괜찮네. 예. 이렇게 문재인 후보 말고 다른 후보에 좀 눈이 가는 후보라면 또 누구일까요?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 최성 후보가 조금 아하. 참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최성 예, 후보 성공했네요, 일단.
예. 자, 앞으로 이런 토론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예. 토론 방식이 좀 가미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분들 전부 다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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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충분한 그런 토론 이게 필요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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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 전화를 아까 하신 분인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오마이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누구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네, 누구라고 하는 안 걸 밝혀도 어떻게 됩니다. 네, 네. 예. 경기도에 사는 주부입니다. 주부님. 네. 자, 오늘 TV 토론 4차 토론회였어요. 네. 다른 토론도 보셨나요? 오늘 처음 봤나요? 다른 토론 쭉 봤고요. 오늘 토론은 한 30분 정도 늦게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토론 어떤 점이 제일 좀 주목거리였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네.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죠?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좀 집요하다라고 할 네, 수 있지만 집요하게. 네. 예. 근데 3차 토론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질문 자체가 네. 좀 제가 들었을 때는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더 음.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네, 있었고요. 네, 그 네. 부분이 그 문재인 씨의 답할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좀 네. 인상 깊었어요. 네, 네. 자, 그 대목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네. 문재인 후보가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를 너무 집요하게 안희정 후보가 지적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네. 저는 사실은 지금 4명의 후보 중에서 누구는 꼭 뽑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분은 있지만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잖아요. 왜 음, 손학규 씨나 김한길 씨나 이런 김종희 씨나 네.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한 번이면 그 사람 잘못이고 네. 또 그게 반복이 되면 또 오히려 이제 음, 내보낸 사람이 잘못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네. 정확하고 좀 제가 원하는 음, 그 딱 찝을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거를 아하. 제가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그 근거가 모자랐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음에는 좀 좀 아까도 말했지만 네. 좀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음, 더 구체적으로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자, 이제 그 다른 포인트에서 네.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정책 내가 원래 잘 주목하지 않았는데 네. 관심이 가네 이런 게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게 있었다면 어떤 겁니까? 안희정 지사의 그 1년 안식년 네.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제가 현실성이 처음에는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좀 그 공약이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셨고 어제 네. 그 오마이뉴스에서 네. 아마 그 노혜경 씨라는 분 네, 맞나요? 네, 네. 시인? 네, 예, 네. 그분이 이제 그 안식년제만 딱 음.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안 지사 같은 경우는 항상 노동에 대한 휴식이라던가 네. 피로감을 줄이는 이런 거를 이제 작은 것들 뭐 안식월제 그다음에 네. 또 그 뭐지? 그러니까 퇴근을 좀 이렇게 네, 네. 앞당기는 거. 네, 예, 유연 퇴근. 그러니까 네.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유계적으로 결합되는 아하. 면에서는 네. 그것이 그렇게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걸 음. 공감이 갔고 어느 네. 정도 그렇구나라고 이제 도움이 됐었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할 때 주 5일제 도입을 할 때도 그랬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안식년제 1년을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이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작은 파문은 되지 않을까 네. 우려스럽지만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 건 네. 사실이에요. 네. 오마이뉴스는 10년 근무하면 지금 2개월 유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들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끊었네요. 자, 또 다른 분의 전화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민관 기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이죠. 개헌에 대해서는 4명 다 임기 내 개헌을 찬성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4년 중임제 개헌. 그러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는 개헌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 개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국회랑 이게 연결해서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토론을 통해서 개헌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뭐 그 일단은 방점이 되는 것들이 네. 지금 민주당을 뺀 야 3당에서 네. 지금 단일 개헌안을 가지고 음. 이제 이게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서 일단은 좀 그렇게 서두르지 말자, 네.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어떤 국회 개헌특위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참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좀 더 이 국회와 음. 국민들의 어떤 거리를 좀 좁혀가면서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연호의 대선 열차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재인 지지자도 걸려왔고 안희정 지지자는 아니었죠? 관심 갖고 예, 있는 예. 걸렸으니까 이재명이 잘했다 혹은 이재명 지지한다 하신 분도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 한 분 통화했으면 좋을 테니까요. 지금 왔네요 누군가가. 여보세요? 네, 오마이뉴스. 네, 안녕하세요. 인가요? 네, 오마이TV입니다. 자, 어디에 사시는 분인가요? 예, 지금 오연호님은 아니시죠? 네, 오연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네. 저 창원에서 전화한 닉네임으로 물방개라고 하겠습니다. 물방개님. 자, 오늘 토론을 보면서 예.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봤습니까? 일단은 다른 토론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이번 토론에서는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포인트들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들을 조금 더 어떻게 살릴까, 아니면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아이템이나 뭐 새로운 공약, 네. 뭐 혹은 뭐 네거티브도 들고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원래 좀 지지를 한 후보가 있습니까, 원래? 예, 저는 일단은 민주당 정권 교체 쪽에만 관심이 있었다가 민주당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네. 지금 보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촛불 국면을 쭉 지켜보면서 네.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그분 가치관 같은 거 해오던 그런 업적 이런 걸 보면서 네. 이분이 되는 게 진짜 진정한 교체, 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재명 후보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오늘도 이제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 실천하는 리더십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예, 자, 네,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토론은 지난 3차까지의 토론회에 비하면 어땠습니까? 특별히 뭐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뭐 오연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이제 토론 방식에 대한 불만이시라든지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을 쫓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토론 방식 자체에 불만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어떤 뭐 그런 면에서 여유를 좀 더 못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좀 그런 면 반쯤 포기하시고 네.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 적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조금 네.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
주도권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네. 시간은 짧지만은 네.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도권 토론 말하자면 재량권이 있는 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시지 않았던가 생각. 자, 아까도 제가 재윤경 의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의 활약이 큽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막상 이제 이렇게 3등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이 주변에 아, 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 네네네네.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던가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질문인지 이제 당연히 잘 이해하고요. 네, 저희 뭐 지지자들끼리도 대화를 하고 하지만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네, 우리는 이제 실제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선호도는 네, 네, 네. 너무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냥 이 사람이 되겠지라고 해서 찍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갤럽 리얼미터도 네. 솔직히 신뢰가 좀 저희는 좀 떨어진다고 아하, 보는 게 어떤 의뢰자가 있더라고요. MBN이라든지 네, 네. 뭐 CBS라든지 의뢰자에 따라서 그들의 그런 성향 같은 게 조금씩은 반영된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군요.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0대, 30대 대답 비중이 너무 작고 네. 50대, 60대 비중이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가중치를 주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가중치도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네. 거기서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 예. 토론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조금 이 점은 좀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나요? 혹은 이 점을 좀 보태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나요?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예, 지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이제 좀 더 네거티브보다는 공약이 워낙 우수하시니까 네. 공약 중심으로 최대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상대방 공약들과 좀 비교하는 시간 이런 음.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네. 다들 공감하시지만 선거를 하기엔 너무 짧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임팩트 있는 거를 찾으시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뭐 포커싱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그거는 각자의 네, 유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재명 특별히 지금 후보가 뭐 주장하는 그 시간 제약 없는 네. 주제 제약 없는 화끈한 토론 한번 이런 걸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계시는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 토론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강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아하. 많은 거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걸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해 주시고요. 네. 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하고 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그 여론조사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볼까요? 화면에 갤럽 여론조사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지금 발표된 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33, 안희정 후보 18, 안철수 후보 10, 이재명 후보 8, 이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그 리얼미터 조사였던가요? 예. YTN 조사였죠. YTN 조사에서 안희정 후보가 20%를 넘긴 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18% 이렇게 나왔네요. 큰 변화는 없지만 추세를 한번 볼까요? 추세. 예, 이거는 이제 한국 갤럽만 봤을 때의 추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도 1% 올라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8%를 유지했네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절반을 했고 알려진 후에 또 절반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퇴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아직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저 표에는 안 나오지만 황교안이 7%가 나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이게 그 전에 한 2개 정도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을 빼고 하루 이틀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많을 경우 이제 홍준표 지사가 7% 넘어가는 조사도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한 2% 받았고 네.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김진태 의원이 처음으로 한 이 숫자가 잡혔습니다. 1%. 좀 이런 것들. 자, 어제 우리가 내보였던 그 황교안 국무총리의 표가 어디로 갔나?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제1수혜자는 홍준표 경남지사. 그렇습니다. 고요. 그다음이 이제 안희정 지사.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네요. 홍준표 지사가 32%, 안희정 지사가 14.9%, 약 15%를 가져갔는데 인상적인 것은 문재인 후보예요. 1.6%밖에 못 가져가는 황교안 표에 그만큼 대해서. 이제 황교안과 문재인 이미지가 좀 상극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안희정 후보가 14.9%나 가져간다는 것. 이게 지금 이제 대연정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보수 세력에게도 거부감이 희석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이제 어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한국갤럽의 조사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결국은 안희정 지사의 표가 조금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오늘 갤럽이 이 호감도 조사를 같이 했는데 네.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안희정 지사가 호감이 간다가 56%로 좀 상위권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좀 그런 거는 제일 적은 37%. 네, 이런 것들이 안 지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라든가 중도층에도 네. 크게 좀 무리 없는 인물로 음. 받아들여지는 좀 그런 면이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오늘로 끝났고 네. 이제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통 이렇게 여론조사 나올 건데 네. 그 추세에서 정말로 안 지사가 일부 여론조사라도 20%를 넘어서 가지고 25% 중반까지 올라르느냐. 네. 좀 이러면은 다음 이제 27일 월요일 날 이제 민주당 첫 경선이 있거든요. 광주에서. 네. 거기서 이런 것들이 좀 수면 위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의 한계는 여전히 이거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로 문재인 후보에게 뒤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랑 민주당 지지자만, 특히 또 경선에 참여할 유권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20% 전후로 지금 뒤지고 있다. 이 갭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박영선 의원이 2%와의 지금 전화 연결해서 다음 주에 25%를 넘는다고 그랬죠.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단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경선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지지에서 25%를 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와 한 20% 정도 격차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더 핵심이지 않겠나요? 일단은 좀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굉장히 절대적으로 한 네. 50%에서 많으면 이제 60%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문재인 예. 후보가. 예, 꾸준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네. 뭐냐면은 네, 이 네. 추세를 계속 이어진다면은 결선 투표 없이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안희정 후보가 확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다시 오늘 나온 이제 갤럽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은 네. 문재인 같은 경우 그 수치가 이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호감이 간다가 47이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50인데 네. 이 정도 숫자면 이제 거의 반반인데 네. 문 후보가 실제로 될 경우에 또 이런 추세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문 정서, 네. 이제 문재인 후보의 비토 정서라는가 그런 것들이 좀 뚫고 정권 교체를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의 어떤 수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앞으로 어떻게 공략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8%로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갤럽 조사. 네. 그러면 2등인 그 안희정 후보가 18% 나왔는데 10%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역시 이제 전체 여론조사일 뿐이고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경선의 선거인단으로 적극 참여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갭이 이제 좁아지겠죠. 아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막상 호남이든 어디든 선거를 하면, 그러니까 선거인단 선거 경선 이걸 하면 이재명이 2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계속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안 지사가 이제 좀 안정적인 지금 2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같은 경우가 음.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한 전대 한 2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좀 안희정 지사를 좀 넘어서는 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은 좀 이재명 시장이 좀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이제 볼 수 좀 올라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캠프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주말 치러질 호남권 경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오마이 TV는 이 호남권 경선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국민의당은 그래서 지금 그 안철수 후보랑 손학규 후보는 정해졌습니까? 뭐 티격태격 계속 하는데 경선 결정, 후보 결정 날이 최종 정해졌습니까? 4월 4일 얘기 있다가 5일 얘기 있다가. 지금 아마 당 선관위 회의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4월 4일로 할지 말지, 네. 이제 손학규 쪽에서는 4월 4일로 하자고 하는 건데 네. 이 안철수 의원이 참 재밌는 게 네. 안철수 의원이 좀 굉장히 후덕하게 이렇게 하다가 음. 어제 그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4월 4일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오늘은 얘기 안 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계속 끌면서 네. 이 당 선관위와 손학규 캠프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인데 지금 정도면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주길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안철수 의원이 어찌됐건 경선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 좀 받아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 것들에서 오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런 좀 경선 룰싸움이 최종적으로 오늘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뭐 바른정당은 유승민, 남경필 이제 두 사람이 하게 되는 거니까 확정됐습니다. 좀 단초롭죠. 네. 근데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무려 9명이나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좀 컷오프를 1차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4명 가지고 음. 끝까지 이제 결선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9명이 오늘 정견 발표를 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는데 아, 갔나요 거기? 예, 저희 기자가 출동을 해가지고 음. 지금 아마 기사도 이미 출고가 됐는데 네. 이른바 탄핵 반대 쪽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 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네.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이른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 3당이 반문재인 개헌연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손병관 기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굉장히 미숙한 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흐름은 이제 실종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만 해놓고 예, 3일도 못 갔습니다. 3일도 못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반대하고 이쪽에 다 반대하고요. 예, 주요 후보들 더불어민주당에 네. 또 저쪽에 안철수 후보도 반대하고, 네. 그죠? 안철수, 손학규 다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런 그렇게-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손학규 전 대표 쪽 그러면 했어요. 그 3당의 원내 대표들만의 그 이른바 그 3명의 뭔가 작전이었군요. 어설픈 네. 작전이었군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정확했어야죠. 네. 여러분 지금 오마이뉴스의 정치팀장 손병관 기자랑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3일 천하도 안 될 것들을 왜 그 이른바 원내 대표라는 사람들은 뭐 국민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선언했을까요? 일단은 이 구여권 출신의 이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네. 좀 이제 권력을 놓치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이 국민의당에 계시는 이제 호남 출신 중진들 같은 경우는 네. 정권 교체 가능성보다는 권력을 좀 나누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좀 내각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점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승용 원내대표 따라 붙어보면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시한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더군요. 네. 그거 지나가면 아마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주승용 대표예요. 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네. 이 논란으로 지금 아마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은하 씨가 광주에서 난리 났다고 하네요. 개헌 얘기 때문에 전화 폭탄이 국민의당에 쏟아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민심을 잘 못 읽으면서 또 할 거면 제대로라도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 이 대선과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뭐 아무래도 구여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만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누가 최종적인 어떤 대선 주자로 올라설 것인가 네. 그런 것도 좀 그 봐야 될 것 정해져 있지 같아요. 않나요? 홍준표 지사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뭐 다른 후보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고 네. 홍준표 지사만 뭐 5, 6% 정도 나오던데 황교안 표에 대한 수혜를 얻으면서 그것도 참 재밌는 게 네. 갑자기 한 며칠 사이에 이 지지율이 잘 안 잡혔었거든요. 네. 한 2% 안팎이었는데 네. 갑자기 어제부터 이제 7%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네. 갤럽 사실 오늘 갤럽 2% 나온 것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7%를 하는 와중에 2%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갤럽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두 자릿수 넘어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문제는 이제 이 여기를 넘어서 이제 20%대의 확장성을 가진 후보가 될 것이냐. 만약 20%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제 정당의 반문 연대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네. 좀 그렇게 보이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참 구구님, 어차피 황교안 지지자들은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 김은희님, 지지자들 서로 싸우지 맙시다. 경선은 뚜껑을 열어보면 압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4차 TV 토론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5차 TV 토론 보고 싶어지나요? 손병원 기자는 어때요? 5차 TV 토론. 직업 기자가 아니면 내가 5차 TV 토론을 챙겨 보겠다. 안 챙겨 보겠다. 어때요? 시간대가 일요일 날 아침 9시라 가지고 교회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참고로 맨날 이 낮에만 한다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네. 그 다음 MBC 100분 토론은 자정 넘어가서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음 토론이 KBS 1호 토론 3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네요. 네. 오전 9시. 참 절묘한 시간이죠. 네. MBC는 또 왜 이렇게 늦게 잡았을까요? 3월 21일 화요일 밤 12시 10분. 원래 100분 토론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꼭 100분 토론 시간에 맞출 이유는 없죠. 제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냥 자기 비는 시간이 있으면 들어와라 이런 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여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TV 토론 시간을 황금 시간에 할애하는 걸 꺼려합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정당도 이렇게 요구를 할 건데 그럴 때 민주당은 이렇게 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정치 행사를 가지고 황금 시간대에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어쨌든 이제 토론회가 동어반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시청자들도 계속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당 선관위에서 뭔가 좀 더 참신한 토론을 위해서 뭔가 조절해볼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예, 포맷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가 이미 진행 중인데 네. 그 와중에 어떤 룰을 바꾸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도입됐던 서로 칭찬합시다 코너라든가 정책 OX 코너라든가 이런 건 이제 처음 선보였잖아요. 네. 이것도 민주당 당 선관위에서 이미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MBN 주최 측하고 뭔가 좀 얘기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인 이벤트를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는 모든 토론회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네.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 그 양 사이드가 되는 그런 토론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사이드 메뉴여서 그 정도의 재량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는데 딱 보기에는 네.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질문이 두 네.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던진다든가 음. 그런 것들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 그 미국의 TV 토론 보면은요, 그 이게 청중들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막 웃음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함께 웃음이 막 터지고, 그래서 더 생생하고 뭔가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사회자 달랑 혼자 있고 이렇게 이것도 좀 이제 반복되니까 자꾸 네. 포맷이 너무 정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참 이게 이 TV 토론 20년 역사에서 네. 이제는 좀 제일 큰 난제가 기회적 균형을 좀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역동성을 왜 가지고 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접는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 이제 TV 토론을 가지고 유권 이제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네. 이 포맷은 이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각 후보별로 만드는 행사들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가 주최를 했는데 몇몇 후보가 함께 가는 행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자리들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마이 TV가 이 현장들을 생생하게 앞으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원래 지난 한 달 동안은 밤 9시 반에 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낮이든 밤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할 때 우리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혹은 몇몇이 TV 토론 봤는데 오마이 TV랑 함께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후보를 선정하는데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는데 보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주신 분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는 우리 모두가 정치 분석가다. 우리 모두가 대선 주자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전화 통화할 때 아까 댓글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다들 말씀 참 잘하신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게 바로 촛불을 만든 시민들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손병관 기자도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내일은 아니고요. 또 월요일 날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